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상품 중 특산물은 전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만큼 3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상품을 선정하고 2022년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허위 표시 0건을 기록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우체국 쇼핑몰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체국 예금 적금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의 입금으로 유아 때 아이의 이름으로 만드는 첫 통장 가입 시 우체국 쇼핑몰 쿠폰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쿠폰을 증정하면 유아 시기 이유식을 시작할 때 한우, 채소 등 좋은 품질의 상품을 찾게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한다면 이유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상품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체국 쇼핑몰 정기 배송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혈당 측정기 세트 등을 지정된 날짜에 정기 배송하는 것입니다. 혈당 측정지는 매일 여러 번 측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물품이고 지방이나 도서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매번 직접 구입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정기 배송으로 우체국에서 배달해 드린다면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정 등 매번 쇼핑하기 불편한 분들의 생필품 정기 배송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체국 쇼핑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쿠킹 클래스,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등 고객이 직접 좋은 상품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체국 쇼핑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킹 클래스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알리고 다양한 요리법 제공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고 직거래 장터는 온라인으로도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지만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로 우체국 쇼핑몰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해 보면 또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체국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이윤 창출에 우체국 쇼핑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어 우체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쇼핑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영유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이유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주 많은 상품이 나옵니다. 그쵸? 네. 하지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해 보면 더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물건들도 구매할 수 있고 꼭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나 어린이들도 좋은 품질의 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여쭤볼까요? 자, 이유식을 포함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감안해서 주문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유식은 사실 친환 유기농 제품을 꼭 쓴다거나 꼭 한우 플러스를 구입한다거나 저도 그랬고 주변의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은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은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품질은 맞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요 라는 뭔가 불만 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쿠폰을 증정을 해서 쿠폰을 이용하면 처음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한 후
상품이 좋다면 더 비싼 가격이라도 지불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배송을 하게 되면 회차별로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까? 이유식이 아니고 정기 배송은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 배송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기 배송을 할 경우에는 가격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구매해서 보내는 음, 거기 때문에 공동 구매로 인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의 어떤 아쉬움을 달래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쿠킹 클래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데서 이미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우체국이 꼭 이 부분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긴 합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와 해양수산부도 함께 해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자 한 쿠킹 클래스인데요. 음. 우체국 쇼핑몰에 있는 물건도 국민들이 모두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우체국의 인지와 우체국의 쇼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법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요리를 직접 우체국 쇼핑몰에 있는 식재료로 직접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요리법까지 제공하면서 제품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를 높이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쿠킹보다는 감자나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 번 했을 때 여러 개 먹을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감자가 뭐 예를 들어 파지 상품이 감자가 많다면 감자를 음, 이용한 감자가 주 재료인 음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분들의 걸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재료를 더 주 재료로 써서 할 음,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가 그렇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이 어떤 분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김경애입니다. 저는 우체국 계리직 업무 수행을 위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응대 역량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코로나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하신 고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응대 역량을 함량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역량은 우체국에서 뵙게 될 고객님께도 적합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처리의 정확성입니다. 법원 경매 정지 자료 입력과 교정, 처방전 입력, 처방전 오류 발견 등의 꼼꼼함을 요구하는 업무를 경험해 온 저는 우체국에서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두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우체국과 고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약국에서 판매를 한 거는 뭐 주로 어떤 거가 있다는 겁니까? 마스크를 가장 많이 판매했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알아서 다 구매하시지 않나요? 어, 마스크 대란 당시 음, 약국이 4층이었는데 1층까지 줄을 서시면서 기다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객 응대 어떻게 해야지 잘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약국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70% 이상이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약을 드려도 놓고 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약을 꼭 가져가시는지 확인해 가방에 넣어드리는 기도하고,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크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제 봉투에 글씨도 잘 보이시도록 최대한 크게 써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셨다. 그러면 이 업무 처리의 정확함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실수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 네. 어, 저희 약국은 조제 봉투에 성함과 날짜 등이 다 자동으로 프린트돼서 나오는 조제 봉투인데 뒷면은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의 성함을 프린트되어 있는 성함과 제가 다음 환자분의 처방전에 계신 성함을
잘못 써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아, 잘못 써서 해줬다. 그 뒤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행히 말씀은 환자분께서 불만을 얘기하신 적은 없으셨지만 제가 실수를 깨닫고 너무 놀라 그 다음부터는 소재 봉투와 처방전을 꼭 성함을 확인하고 약을 내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약이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고객님은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 제 실수로 인해서 약을 잘못 드시거나 다른 분의 약을 드리면 고객님의 건강에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원자님은 주로 어떤 평가를 많이 받습니까? 어, 저는 책임감, 맡은 일을 끝까지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도록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책임감이 높으시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충분히 내가 얘기를 했음에도 자꾸만 실수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런 동료가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 속상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료를 이해를 하고 음, 제가 실수해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마무리 지어서 일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음. 나서 그 실수한 직원과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수를 또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기억해 뒀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실수를 할 때 자꾸만 뭔가 그 당시에 실수가 일어난 이후에 하실 겁니까? 그 동료가 실수를 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차단해 줄 겁니까? 네, 제가 미리 원인을 파악해서 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어, 다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이 가장 그래도 이런 점 때문에 우체국 가는 점이 아직은 좀 걱정이 된다. 좀 염려되거나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금융 파트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끝나는 겁니까? 염려가 아, 됐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융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11월 11일에 있는 자산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해 고객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 그냥 공부를 자격증 공부만 하는 겁니까? 그럼 막상 내가 만약에 TO가 우연히 나서 금융 파트를 맡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 일단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가장 그래도 우체국의 여러 상품 중에 고객들의 호응이 있다. 어떤 걸 알고 있으십니까? 상품은 조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아직 준비하지. 괜찮습니다. 분명히 고객이 많이 그래도 선택을 한다. 이런 게 뭔가 있겠죠? 제가 어? 아는 건 게이득 체크카드. 네, 그거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금융 상품을 최대한 그래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우체국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마지막 할 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체국은 제 인생에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곳이 어,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열정을 많이 쏟아부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열정을 계속 가지고 음, 우체국에서도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태우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그만둘까요? 그러게,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제가 그 말씀드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적어 놨거든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죠? 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적어 놓을 건데 말씀 잘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보다 어쨌든 내는 최대한 공적인 부분을 하겠다 이런 쪽 잘 하셨어요. 네, 쿠킹 클래스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면 됩니다. 네, 아쉬운 점이 하나가 그래도 하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약국에서 판매를 한 것과 우체국에서 판매한 것은 다소 약간 고객층 유형은 비슷하나 서비스 네. 경험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뭔가 극복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쵸? 약국에서 판매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적합한 응대라고 하셨는데 불편함을 찾아서 해소해 주시는 뭔가의 모습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해소한 게 있으면 다 좋습니다. 네, 예측. 알겠죠? 다 모든 건 내 서비스를 내 나름대로 나만의 서비스를 줬다 이런 게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도와 고객 응대로 승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선생님 인대놀 효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드셨습니까? 선생님이 저 지난번에 대답 하나도 못해서 인대놀 먹어보라고 어, 권유해 주신 조금 추천, 좋습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까? 최소한 울지는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고객 이런 점도 좋으니까 정확도 이런 것도 좋으니까 최대한 내 나름대로 뭔가 품질을 높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고객 네, 응대를 잘했습니다 보다 고객 관리가 더 윗단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자, 우리 두 번째는 누가 하십니까? 제가 우리 해보겠습니다. 경희 누구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민정님. 자, 그럼 다음에 영경님 할게요. 영경님 괜찮습니까?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민정님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좀 지연됐으니까요.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우체국 쇼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기여 방안, 기대 효과, 결론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체국은 현재 우체국 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호흡피 지역 수혜민들을 위한 코너도 운영, 그리고 우체국 쇼핑의 포인트로 기부 또한 할 수 있는 좋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의 특성을 살려 좋은 공익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체국 쇼핑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라 하면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더해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체국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여 환경 보호에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체국 쇼핑에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체국 쇼핑에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에 대한 소개가 빠져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의 소개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고객이 이 물건을 삼으로써 또 좋은 사회의 기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기업의 텔링이 구매로 이어지게 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코너 활성화하기입니다. 우체국 쇼핑에 전통시장 코너는 있지만 어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시장의 정보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 명칭을 상세화해서 집 근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구매해보고 괜찮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행을 갔을 때 그 시장에 들려서 이용도 해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쿠폰의 할인 판매로 직접 전통시장을 불러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해 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체국 쇼핑 전통시장에 있는 제품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이지만 실제 전통시장은
택배가 불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게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앞장서는 좋은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도 우체국은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이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은 우체국의 새로운 고객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우체국 쇼핑을 통해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은 고객들에게 신뢰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쇼핑 또한 신뢰 있는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체국이 좋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 또한 임용하게 된다면 꾸준한 아이디어로 우체국 쇼핑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게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도 역시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우체국 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우체국 쇼핑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쇼핑을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 그래도 뭔가 홍보 방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우체국 쇼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음. 우체국 쇼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번에 주제를 공부하면서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구매를 해보겠다. 그럼 가장 먼저 내가 구매를 할 그 제품이나 상품이나 뭐 식품이나 다 좋습니다.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태극기를 먼저 구매해 보겠습니다. 태극기요? 네. 그 너무 의도된 답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획전에서 태극기를 보게 됐습니다. 제언절로 인해서 태극기 기획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사실 태극기 판매하는 곳을 많이 못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태극기를 사서 8월 15일 광복절에 예약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태극기를 사서 걸고 그거를 보관하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체국 쇼핑을 그래도 실제 이용을 이제 해볼 거라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뭔가 공적인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이런 것은 추가해야 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본 거 있습니까? 제품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면 베스트 상품이 한 30개밖에 안 떠서 뭔가 베스트 상품의 협소함이 느껴졌고 그리고 신규 상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체국 쇼핑을 지인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 정도는 됩니까? 네. 우선 우체국 쇼핑은 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도 양가가 5,400원밖에 하지 않지만 무료 배송이라든지 이런 무료 배송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 없이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님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우정청 계리식 지원자 김인성입니다. 저는 화학회사에 근무하며 부서의 업무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선 제품의 출고를 진행하며 연령대가 다양한 출고 기사님들을 응대하였는데 저의 밝은 성격과 소통 능력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 및 어음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며 취재 마감, 어음의 입금, 분기별 실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계획적인 성격과 꼼꼼함 덕분에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저의 소통 능력과 사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정확한 우편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식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밝은 분이라 말씀을 하셨죠? 네. 자, 그럼 지원자님께서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알겠습니다. 중간고사 봐서 성적이 안 나왔다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개인의 이야기 하셨다는 거죠? 자, 것 지금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보는 거는 네, 조직에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아, 하면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업무를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아,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업무 경험에서요.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어, 중소기업 특성상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그 부서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어, 그 부서 직원들이 오래 일을 한 직원들이어서 뭔가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에 뭔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요구를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열심히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자님께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어, 제가 구매 업무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업체들을 비교해서 부자재 업체를 바꿔서 원가 절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게 가장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회사에서 비용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 원가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원가 절감이 꼭 필요했던 네. 시기였습니까? 원가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원부자재의 가격은 또 제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음, 그게 이슈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네, 자, 맞습니다. 지원자님이 실제 우리 우체국의 고객분들과 소통을 잘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를 그럼 해보십시오. 우리 우체국 고객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체국으로 오시는 고객분들은 금융으로 오시는 고객들도 있고 우편으로 오시는 고객들도 있지만은 어, 돈을 결제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우편 업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고객분들에게는 큰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질문을 아까처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꼼꼼하고 실수 없이 하려는 성향이시죠? 네. 그럼 옆에 있는 동료는 자꾸만 내가 알려줬음에도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일단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보고 그 부분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 부분이 정말 안 외워진다고 한다면 제가 간단한 매뉴얼로 만들어서 음, 업무를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의 분명한 실수가 맞는데 이런 동료의 실수를 잘못 아시고 고객이 나한테 와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십니다.
네. 아까 했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또 실수를 했느냐라고 따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일, 너의 일 이렇게 명확하게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고객을 만든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은 음. 그 실수가 어떤 건지 제가 빨리 확인을 해서 고객분에게 일 처리를 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 거는 그런 실수가 누구의 실수라고 뭔가 나는 따질 겁니까? 어, 아니요.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일처럼 생각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실제 단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걱정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걱정은 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없습니까? 점이요?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은 실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머뭇거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동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힘들어 음. 보인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런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그것이 같아요. 그럼 왜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맞는데 제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 스스로의 피로도를 상당히 느낀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나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십니까?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3년 전부터 요가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 와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좀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체국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10년 후에 금융과 우편을 아우르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체국은 현재 4대 시중은행과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과 우체국 금융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면접도 끝났고요. 자, 우리 민정님. 네, 민정님은 쇼핑을 이번에 우체국 쇼핑을 처음 봤다 이거죠? 네, 그러면 스스로 되게 좋은 찬스가 됩니다. 나는 왜 우체국을 그동안에 한 번도 접속조차 안 하고 가입조차 안 했을까? 네. 그쵸? 이건 좋은 찬스입니다. 나한테는. 나부터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뭔가 홍보를 하고 하겠죠? 그럼 처음 보았을 때 늘 내가 보아왔던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쇼핑 기준으로. 마켓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쿠팡이 될 수, 그렇죠? 네, 보았을 때 그 느낌을 잘 기록해 두십시오. 그게 그 고객이 느끼는 첫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사기업적인 이미지가 될까봐. 그래서 누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하면 좋겠죠. 모든 물품 다 있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걸 누르려면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체국이니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공익적인. 그렇죠. 그런 색깔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 가지 코너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저는 네. 다음과 같이 이런 전통시장 살리기를 크게 이런 식으로 하여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단순히 그냥 뭐 쿠팡에 미쳐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네네. 알겠죠? 아까 그래서 오늘 나온 그 주제들이 그 사이트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좀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얘기한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좋은 상품이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인데 조금 더 비용은 비싸더라 하더라도 같이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쵸? 그런 부분 좋습니다. 소상공인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거 다 좋고요. 꾸준히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 좋습니다. 근데 우체국 쇼핑을 이용을 처음 했을 때 구매하고 싶은 게 태극기입니까? 정말?
아니면 너무 의도된 겁니까? 진짜 태극기긴 했는데. 아 진짜 태극기였어요. 네네. 전 태극기라고 얘기하는 분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 수백 명을 봤는데 네. 태극기 네. 곧 다가올 제헌절 끝나고 광복절을 위하여 광복절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작년 그 질문 중에 태극기를 개항하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자,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개항하냐고 했을 때 정말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합니다라고 할까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사 놓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지원자님은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거짓말 거의 안 해요. 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 그런 느낌이다 이 얘기예요. 정말 솔직히 하셨다고 하면 하셨다고 하고 안 하셨다고 하면은 안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크게 엄청나게 뭐 이번 면접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태극기 달았다고 합격이고 태극기 안 달았다고 불합격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오고 가고 했던 내용의 그 앞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 번 한다면 솔직함을 본다고 저는 봅니다. 괜히 어설프게 거짓말 했다가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언제 계약을 했느냐, 뭐 언제 최근에 해봤냐, 그럼 작년에 했냐, 뭐 등등등 얘기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질문은 굳이 네. 그렇게까지 막 내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네. 꼭 의도된 이런 거보다 솔직하게 아까 오늘 나왔던 내용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양파 이런 얘기 하셔도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쭤볼 거 체크를 할 거는 제가 아까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본 이유는 워낙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했다가 잠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가 중간고사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네. 그건가 했다가 제가 이러다가 그랬는데 어찌됐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네. 내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물어보면은 그때 하겠다. 나머지는 그럼 언제 이야기를 한다? 개인과 조직 무슨 얘기를 한다? 조직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뭐 특강을 받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말립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를 답을 해보십시오. 그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실패한 뭐 사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냥 개인적인 얘기 말고 직무에서 실패한 걸로 봐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실패란 거면 마음껏 해도 다이어트도 실패했고 오늘 걷기 하는데 실패했고 할 거 많겠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장 얘기해도 실패한 게 많을걸요? 오늘 사줘서 2개 하려고 했는데 1개에서 실패했습니다. 만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협업했던 것 안에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내 나름대로 가고자 했으나 어떤 계획의 나름대로의 이런 원인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대한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다시 세워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이런 나의 과정을 통하여 저는 항상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뭐라는 의도가 있어야죠. 의도. 주변에 뭐 스터디를 하는 원이라면 뭐 얘기를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실패를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번 면접에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조직의 이야기를 한다. 네네네. 굳이 뭐 얘기를 또 하고 그래봤자 경쟁자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이야기는 반드시 조직 안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조직에 어떻게 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개인적인 부분은 크게 궁금하진 않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일관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꼬리로 어차피 물어볼 거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서비스 관련된 내 만족을 가장 내 나름대로 높였던 어떤 서비스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체국 갈 건데 실패한 거를 그냥 아무거나 가서 다이어트 실패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고객의 내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주고자 했으나 다음과 같은 나의 판단 미스로 실패를 하셔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난 이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얘기할지 잘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실수 이런 부분은 계속 나는 실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실수가 없습니다. 꼼꼼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내 나름대로 재반복,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경험은 꼭 있어야 돼요. 일단 네네네. 다 실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만 일하는 게 아니죠. 조직은 네. 옆에 있는 동료가 분명히 실수를 하는 가정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고객의 실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은 그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차단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 실수의 원인을 찾아야지 실수를 수습하는 것만 포커스 맞추지 마십시오. 네. 다시 일어나면 피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잘 하셨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게 있으면 딴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알겠죠? 근데 눈치를 본다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은 뭐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그 의도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도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꼭 생각하십시오. 저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유지를 하거나 상관없지만 이 단점이 우체국 직무에서 발생할 다음과 같은 고객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동료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 또한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안 하고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말씀드려요. 알겠죠? 극복했습니다가 그거예요. 고객과 동료에게 끼칠 안 좋은 영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지향, 직무의 이해, 나의 배려심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점을 극복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 끼칠 영향을 나는 그려보십시오. 뭐 어떻게 될지. 알겠죠? 눈치를 많이 본다 등등 뭐든 좋으니까 그려보십시오. 그게 포인트.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네. 못하시는 거 아니니까 조금 의도를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소재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조직 중심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개인 중심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 기다렸던 우리 영경님 네.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체국 공익적 가치와 다양한 농가의 지원 실현과 함께 타 쇼핑몰과 비교해서 수익 증대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체국 쇼핑몰만의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체국 쇼핑과 함께 공익적 가치 실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 농가 돕기로 상품 구매 시 할인 지원 제도와 쿠폰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물품 구매 홍보하기 등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수익성을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전화, 인터넷과 더불어 가까운 우체국 방문 시에도 상품 카탈로그를 보고 편리하게 우체국 쇼핑을 주문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거나 홍보 그리고 확대하기입니다. 저 또한 카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재배치해서 고객분들이 보기 쉽도록 도와드렸던 경험으로 이러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안심 먹거리로 유해물 검출 제로인 안심 먹거리 슬로건으로 상품을 인식하고 레시피를 제공해드리고 또한 그와 연계된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제품과 안심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층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체국 쇼핑 앱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등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이나 리뷰 포인트를 주어서 네이버 리뷰 포인트처럼 포인트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체국 쇼핑에서 한 달 카드 실적 우체국 체크 카드로 구매 시에 카드 실적 기준 이상 시 높은 캐시백이나 우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정수기 값 같은 것을 어떠한 카드 실적 이상 구매 시에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처럼 우체국 쇼핑에서 우체국 체크 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공익적 가치 소비와 함께 수익성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체국 쇼핑몰을 고객층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자, 이런 부분을 진행했을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해결 방안에서 음, 구매 유도나 아니면은 음. 카탈로그로 바로 결제나 주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익화가 극대화된다 이제 이 얘기죠. 네네. 자,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하나 더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방안은 참 좋은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한계점이 있다면? 한계점은 아직까지 우체국 쇼핑에 대해서 일반적인 쇼핑몰보다는 많은 고객층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조금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또 인지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체국 방문 시에 바로 쇼핑몰을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많이 상담을 드리고 또 체크카드나 금융 쪽에서도 우체국 쇼핑에서도 이런 카드를 많이 쓰시면은 할인 혜택이 많이 있다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네, 금융과 가장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가보세요. 그럼 뭐를 나는 말씀하실 겁니까? 우체국 쇼핑에 네, 우체국 쇼핑 이런 거 꼭 가서 보십시오. 딱 하나 얘기한다면 뭐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안심 먹거리가 음, 주부님이나 아니면 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시고 또 레시피와 동영상과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또 관련 상품도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님께서도 우체국의 쇼핑몰을 실제로 구매까지도 해보셨던 고객이십니까? 네, 저는 냉동 떡을 한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왜 그것을 구매하셨습니까? 조금 보관하기도 쉽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좀 양이 꽤 많을 수 있는데 보관하기도 쉽고 조금씩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조금 냉동식품을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과 크게 어떤 점에 다르다고 보셨습니까? 크게 많이 다른 것은 없었는데 음, 첫 번째로는 그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원산지나 허위가 없다는 그런 광고를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가장 크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나는 했다라는 거죠. 네, 네, 이런 점을 그러면 최대한 알려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번 듣고 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행동하는 지원자 강영경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담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고객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5년간 학원 강사로서의 풍부한 CS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객 응대 역량을 바탕으로 편리한 우체국, 고객 맞춤 우체국이 되도록 항상 노력에 앞장서는 게리집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적재적소에 행동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그냥 처음엔 약간 삼행시로 생각해서 내 경우에 맞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조금 항상 필요한 업무에 어떠한 업무도 열심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지원자님이 가장 적합한 그런 위치와 나의 하고자 하는 일 다 좋습니다. 어디고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편 쪽에서 먼저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성이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한다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떤 곳에 배치가 되든 열심히 하실 겁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우편과 금융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네. 이것까지만큼 내가 준비를 해보았다, 알아보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우편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은 없지만 상담 업무나 고객분들이 필요한 불편하시지 않는 선에서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어떤 흥미나 아니면은 이렇게 필요하신 분을 말씀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좀 다시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이번 면접을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깊게 여기까지 알아보았다. 어떤 고객의 이야기 아니면 고객의 불편함 뭐든 다 좋습니다. 가장 그래도 내가 알아본 것 무엇입니까? 지금은 제가 빠른 적응을 위해서 우체국을 시간이 되면 많이 방문해 보는 것이 제가 최근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문을 많이 해보셨다는 의미일까요? 네, 제 지역 주변에 있는 곳 몇 곳 방문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체국을 방문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유의 깊게 보셨다. 고객의 불편함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점심시간에 또 한번 방문을 드렸었는데 점심시간에 지금 중식 휴무제가 우체국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대기표가 많았고 또 근무하시는 분은 금융 한 분 그리고 우편 한 2분 정도 계셨는데 한 분만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대기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 고객층들이 업무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느끼기만 했습니까? 내가 가서 이런 거 해야겠구나 느꼈습니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그냥 필요하다까지만 생각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아직 더
네, 더 깊게는 네, 해결 방안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좋습니다.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반반 이렇게 나뉜다 하셨죠? 우리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요. 네, 지원자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어, 저는 그냥 근무자로서는 찬성을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우체국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업무도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음, 어떤 뭐 금융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음. 고객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럼 동료는 상당히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 동료와 좀 많은 내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반대하는 동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동료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좀 빠르게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충분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험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까? 희생, 희생은 음, 그 학원 근무 시에 갑작스럽게 동료가 인수인계 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갑자기 동료의 업무가 많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동료의 일을 제가 함께 보충 수업을 하고 또 학부모님께 상담을 함께 드리고 해서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네, 조직 전체의 업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도와드렸던 것이 희생이라면 네,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은 우체국에 오셔서 그래도 내가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염려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직 우체국의 근무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모두 다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많이 단점으로 꼽는 것이 걱정이 많다는데 나는 걱정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겁니까? 네, 좀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걱정은 있는데 그렇게 네, 우체국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더 잘 알아보고 싶다. 네, 자, 그러면은 지원자님은 우체국에 오시는 고객의 유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고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우체국에 최근에도 그렇고 몇 번 소포를 보내면서 방문을 하였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보다는 조금 시니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신감 좋습니다. 지원자님의 반대로 단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는 개인적 관계에서 부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거절하는 것을 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단점이라고 거절을 그러면 난 좀 잘 못하십니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게 조금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러면은 네. 우리 고객층 중에 이런 거는 좀 그냥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지만 업무상 안 되는 일이나 규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왔고 또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안 되는 점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점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배려나 희생에 이런 점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체국은 어떤 나에게 의미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마지막 할 말 해주십시오. 제가 해왔던 다양한 고객 서비스 경험과 앞으로 해 나가고 싶은 일들이 모두 우체국에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우체국처럼 저 또한 그러한 일을 우체국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잘하셨습니다, 영경님. 네,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잘 하셨는데 어차피 아이디어는 대부분 다 겹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의 사고에 대한 점수나 아까 방금 그래도 잘 말씀하신 것은 내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려고 했다. 그죠? 네, 그죠? 잘하신 겁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방안은 잘 얘기했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효과나 한계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구조는 조금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한계점을 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안 합니다. 한계점은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필기 컷과 점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를 좀 받고 싶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우체국에서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어필 포인트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필기 컷에 가까운 분이면 한계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 있으면 좋습니다. 있죠? 저는 그 부분을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런 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아직 내가 어디에 배치를 받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네. 내가 이런 부분은 나는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고요. 일단 부정적인 현상일수록 조금 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꼭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야 되냐면 우체국 갔을 때 보신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진정성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조금 예민한 주제를 굳이 내가 해야 할까? 그럼 굳이 막 거기에서 막 찬반을 갑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봤죠? 찬반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음. 그 우체국이 중식 휴무제 반 정도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원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이런 뭔가 얘기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체국 갔을 때 가장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반드시 고객의 불편함입니다. 네. 사소한 거면 사소할수록 더 좋아요. 괜찮거든요. 갔는데 고객이 이런 부분의 위치가 잘못돼서 반복해서 이런 걸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다. 뭐 많거든요. 네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사소한 거 남들이 잘 관찰을 못하는 포인트들 더 좋습니다. 네네. 이 휴무제보다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더 흐름상 좋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부분은 네. 당연히 사조서 주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으나 최대한 내 나름대로 우체국 방문했을 때 나는 느껴야 되는 점이 있으면 특정 고객의 약간 불편함, 조금의 불편함도 괜찮습니다.
뭔가 뭔가 적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돋보기 위치가 없어서 이게 번거로운 걸 보았습니다. 뭐 등등 많거든요. 카드를 스스로 꼽아야 하는데 어디로 꼽아야 될지 몰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등등 많죠? 네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꼽으십시오. 네. 그리고 뒤에 있을 거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고객이 이런 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우체국에 내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류, 강성 민원류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까지 설정된 걸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그런 부분 얘기하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희생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네, 약간 희생까지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한 것보다 자 협업을 할 때 동료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는 나의 마음가짐이 협업 안에 일단 있어야 합니다. 아, 네. 그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해주는 나만의 방식으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접의 핵심은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더 하시려는 나의 마음가짐. 근데 동료는 대부분 어려워서 안 할 수 있거든요. 하나라도 네. 더 하려는 나의 솔선수범. 결국은 솔선수범을 얘기하라 이겁니다. 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얘기하는 부분도 협업이랑 같이 묶어 놓으세요. 네. 요거 답변하는 방식도 제가 요거 꼭 적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답변하는 네.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희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언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희생을 해본 적이 있다. 답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는 조직 중심의 이런 무언가의 사고를 했고 동료의 등등 이런 얘기해야 돼요. 이유. 그래서 저는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마무리. 알겠죠? 그렇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체국이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당함도 좋은데 가능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있어서만큼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네. 그럼 이거는 걱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알아봤어요를 얘기하는 타이밍이에요. 아, 예, 예.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다시 찬스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죠? 우체국에 걱정되는 건 해보지 않은 것다가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면서 상품 비교라든지 고객의 어떤 어려움도 가봤고요. 이런 얘기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죠?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얼른 마무리 잘 하셔서 오늘 다 보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다 오늘 이번 주부터 사조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꼭 사조서 하시면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다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긴 시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또 한번 하십시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 비 오는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코로나 점점 많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